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영국에 2년 동안 살면서 그 순환 시대를 많이 겪었어요. 이 전에 영상에서는 제가 뭐 워홀 비자에서 시작해서 이제 취업 비자까지 전환하는 그 뭔가 해피해피한 과정을 다뤘다면, 이 영상에서는 저의 순환 시대를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. 워홀이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뒷면에는 흑과 백이 있듯이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, 워홀이 좀 적합한 것 같은 사람, 그리고 이런 사람은 워홀에 꼭 와야 된다, 그리고 이런 사람은 워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했으면 좋겠다,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집에 관련한 얘기인데요. 플랫에서 제가 살았었어요. 근데 그 플랫에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이제 여기서 에어비앤비를 구해가지고 왔었거든요. 근데 너무 좋았어요. 그 맨체스터 공항에 딱 도착한 날 너무 좋았는데, 그때 딱 맨체스터 도착해가지고 이제 택시 기사도 근데 파키스탄인이었고, 근데 비행기 안에서도 양옆을 둘러보면 다 인도인, 파키스탄 사람들밖에 없어서 저는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인도를 가는 건지 영국을 가는 건지 정말 긴가민가 했어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에어비앤비를 구했는데 그 에어비앤비 주인도 파키스탄 분이신 거예요. 그래서 영국에 딱 왔지만 한국에서부터 이제 영국에 오기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은 파키스탄인과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었다. 근데 이거는 뭐 괜찮아요. 호스트 분이 너무 매너 있으셨고, 그래가지고 캐리어를 제가 딱 택시 내리자마자 캐리어를 끌고, 2층 집이었는데 다 캐리어를 끌고 올라가서 이제 집 소개도 시켜주고 하셨어요.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너무 잘 지냈는데 에어비앤비가 좀 너무 비싸가지고, 지금 보니까 그때 가격이 여기 떼어드릴게요.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우선 맨체스터에 오시는 분들이 호스트분 꼭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지내는 동안 뭐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고, 냉장고에 있는 음식, 그리고 뭐 우유나 뭐 물 이런 것도 굉장히 그냥 부담 없이 먹으라고, 라면도.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 따뜻하게 지냈거든요. 그때는 제가 부트캠프를 할 때였는데, 그래서 그런지 뭐 부트캠프 중에 공부하는데 물론 힘들었죠. 그런데도 따뜻하게 지냈습니다. 근데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에어비앤비 그 기간은 다가오고, 연장을 하고 싶지만 조금 제가 그때는 뭐 직업도 없고 일도 아직 안 구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지만 빨리 나가야 하고, 근데 그에 비해서 저렴한 지낼 곳을 찾아야만 했어요. 그래서 막 찾다가 페이스북에 발견한 거예요. 안에 글을 올렸어요. 제가 뭐 400파운드가 버젯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하를 하는데 방을 구하고 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이제 드랍해줬어요. 그래서 갔는데 괜찮아요. 그 동네가 디즈버리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좀 부촌 동네거든요. 그래서 거기 집값도 좀 비싸고 많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디즈버리고 그래서 갔는데 뭐 집도 괜찮았어요. 그래서 근데 제가 저녁에 뷰잉을 갔는데 딱 가고 너무 급하니까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사를 갔는데, 딱 가고 나서 뭐 괜찮았어요. 집은 이랬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여기 집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딱 물어봤는데 키를 안 주는 거예요. 그래서 키를 왜 안 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, 너 그거 다른 그 사는 애랑 공유를 해야 된다, 약간 이러는 거예요. 거기서는 그 2명의 인도인이 살고 있었거든요. 근데 두 사람은 여자랑 남자인데 부모님이 아는 사이인데 방을 같이 있어요. 전 처음에 커플인 줄 알았는데 커플도 아니래요. 근데 한 침대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. 그래 뭐 그들만의 자유니까, 그들만의 인생이니까 그거는 뭐 신경 안 써요. 근데 그 키가 하나인데, 키가 2개인데 하나는 남자애가 갖고 하나는 여자애가 갔는데 그 여자애 키를 저랑 돌려 쓰라는 거예요. 근데 웃긴 거는 그 키를 그 여자애한테 주고 저는 뭐 이제 그 여자애가 집에 있는지 맨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있을 때 오고 아니면 그냥 문자를 보내라. 그래, 저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, 제가 그 여자애가 뭐 스케줄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어떻게 올 줄 알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미리미리 계산하면서 제 스케줄을 알겠어요. 거기서 조금 화가 나가지고, 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, 나는 월세도 내고 그 키는 아닌 것 같다, 나도 내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. 그리고 심지어 그 방에는 키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, 제가 처음 뷰잉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알고, 그 전에 그 에어비앤비에서는
개인 집이지만 각 방마다 키가 있었거든요. 그 열쇠랑.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하고 싸다 보니까 그냥 바로 계획했던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. 키도 돌려 쓰라고 하고, 근데 그 키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는 키를 내가 그 여자의 스케줄 따라서 신경을 써야 되고, 두 번째는 방 안에 키가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는데 노트북이 제가 2개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? 요거 이런 거 내가 첨부해드릴게요. 이런 거 되냐? 그랬더니 안 된대요. 그래서 정말 저는 거기서 항상 너무너무 좀 싫었어요. 근데 계약 기간이 한 달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어찌어찌 지내다가 이제 뛰쳐나왔죠. 한 달 되자마자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그 다음 집은 좋았어요. 왜냐하면은 이제 각 방 이제 뷰잉을 할 때 확인해 하셔야 될 점이 키가 방마다 있는지, 그리고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. 이 두 번째 집은 너무 웃긴 게 그 아래 2층 집이었거든요. 근데 아래에 한 명이 쓰고 그 위에는 3명이 쓰는 건데 이 벽이 다락다락 붙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뷰잉을 볼 때는 그때 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다 일을 나가서 방음을 신경을 제가 못 썼어요. 아니 아예 그거를 신경도 안 썼어요. 왜냐면 당연히 방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. 벽이 있으면 당연히 방음이 되지 않겠어요? 근데 이제 지내고 나서 보니까 옆에 여자애가 사는데 뭐 11시까지 통화를 하는 거예요. 괜찮아, 그럼 괜찮아. 그래 12시까지. 그것도 봐줄만해. 근데 뭐 새벽 1시, 2시 방 옆에 어떤 애는 그 12시까지 통화를 하지. 맨날 해요, 정말. 맨날. 근데 이탈리아 여자였어요, 어쨌든. 근데 다른 그 한쪽에 제가 그 가운데 꼈었거든요. 그래서 그 한쪽에서는 통화를 새벽 2시까지 하지. 그리고 그 다른 또 한쪽에서는 이제 나이트 시프트라고 해서 밤 6시면 일을 시작해서 이제 오면은 새벽 2시쯤. 근데 그 친구는 또 새벽 12시면 모두가 자는 시간이고 고요하잖아요. 근데 게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것도 있죠. 그 마우스 이거 헤드셋 끼고 나서 막 말하면서 하는 게임. 근데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들으면서 정말 저는 제 침대를 이렇게 많이 바꿔봤어요. 그 위치를 벽에 최대한 멀어지게. 그런데도 바로 제 옆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참다 말했죠. 나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조금만 조용해주면 안 되겠냐. 그랬더니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옆에는 심지어 위드를 그리고 그것도 엄청 실랑이를 벌였어요. 나 미드를 좀 머리가 아픈데 밖에서 피면 어떻겠냐. 그리고 심지어 제가 랜드로드한테 여기 담배 허용되는 곳이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. 근데 그 친구는 계속 피고 랜드로드가 된다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엔 그 친구는 뭐 나갔지만 뭐 파티도 맨날 불러서 친구들 하고, 그리고 그 옆에 이탈리아 여자애는 뭐 항대면은 시끄럽고, 그거를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는 뷰잉할 때 리스트, 첫 번째는 아까 뭐라 했죠? 방마다 키가 있는지, 그리고 두 번째는 벽에 소음이 잘 되는지, 방지가 잘 되는지, 그리고 세 번째는 담배를 허용하는 곳인지 아닌지,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이트 시프트, 워크 시프트가 나랑 똑같은 거나 비슷한지, 아니면 나이트 시프트를 하는 사람이면 되도록 피해하자, 약간 이런 마인드가 강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들이 용변을 하고서 안 내려요. 그리고 그 변기 시트에 그 용변을 다 묻혀놔가지고 저는 말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잖아요. 저도 그 돈 낼 만큼 냈거든요.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이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계약 기간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,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좀 살다가 그때 이렇게 나갔고, 현재 집은 지금 집도 저는 왜 이렇게 집에 운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집은 너무 좋아요. 제가 보여드릴까요? 집은 또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너무 좋은데 문제점은 이제 한 명이랑 쉐어를 해요. 이제 남자애랑 쉐어하고 바로 벽 뒤에 있는데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항상 집에 있어요. 여름에 집에서 있어요. 겨울에 집에 있어요. 그리고 제가 회사에 돌아오면 항상 집에 있고, 나간 적이 1년에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. 해가 좋으면, 햇살이 좋으면은 좀 날씨를 즐기고 나가면 어때?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. 뭐 나가고 말건 그거 너의 자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건강에 좀 걱정이 되지 않아요? 그 항상 집에만 있고, 음식도 딱 쓰레기통 열어보면 항상 인스턴트 라면밖에 없고, 그리고 뭐 딜리버리로 맨날 시켜 먹더라고요.
여기서 영국 오기 전에는 혼자 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맨날 가족이랑 사니까. 근데 뭐 제건 저 친구의 인생이니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 딴에는 더 사람으로서,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. 그래서 여러분 집 구할 때는 방음되는지 확인하시고요. 물 따뜻한 거 잘 나오는지, 그리고 애들 키친 잘 사용하는지 잘 보세요. 깨끗한지. 키친이 더럽다 이렇게 느끼면은 대부분이 친구들이 관리를 잘 안 한다는, 공용 공간에 대해서 관리를 잘 안 한다는 게 그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담배 피는지, 만약 담배 피시는 분이라면 뭐 이점은 상관없겠지만 저는 담배를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파서 이 점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. 제가 영국 오면 달라진 점은 이 맨체스터 한정일 수도 있지만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다이빙,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이밍. 다이빙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센터 가려면 서울에 가야 되잖아. 저는 경기도에 살거든요.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맨체스터는 아무래도 시티센터 있고 시티센터에 다 있어요. 수영장도 있고 다 모여있고 거리가 한 30분, 20분이면 가기 때문에 다이빙을 시작했어요. 원래 그 물에 대한 깊이 공포감이 있었는데 다이빙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진짜 못한다고 했었거든요. 근데 뭐 다른 사람도 하니까 해보자 했는데 이제 뭐라 이제 하게 되었네?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즐기고 있습니다. 겨울이라서 사실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을 깼다는 게 너무 좋고, 그래서 뭐 기계 체조도 사실 하고 있어요. 한국이었으면 절대 상상도 못했을 건데 여긴 또 기계 체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. 뭐 물론 애기들용이긴 하지만, 애기들을 위한 곳이 좀 많긴 하지만 성인용도 있어서, 그래서 제 목표는 약간 다이빙이죠. 그 플립턴 하는 거, 그게 좀 목표이고. 그리고 웃긴 거는 여기는 또 산이 있는데, 힐이라고 하죠. 산은 막 이렇게 진짜 등산을 위한 거고 힐이 있는데 그 힐이 좀 엄청 넓어요. 이 약간 픽 디스트릭트라고 해가지고 이 힐이 이렇게 디스트릭트에 있는, 좋은 게 한국은 뭐 산에 가면 계곡, 약간 계곡을 위한 산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뭐 등산도 하고, 근데 올라가 보면은 뭐 이렇게 워터풀 와일드 스위밍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위밍인데 진짜 야외에 있는 그 스위밍 풀이 있어요. 야외 계곡이 있는데 그 야외 계곡에 가서 약간 수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.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맨체스터는 아무래도 좀 영국 런던보다는 작으니까, 그래서 이곳저곳을 여행하기가 참 좋다.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뭐 제가 간 곳들에 대해서 비디오를 좀 보여드릴 건데, 그래서 자연을 좋아하시면은 런던에서 도시 생활 지겹다, 혹은 자연 환경을 좋아한다 이러면 맨체스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인데, 만약 한국에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조금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진짜 집에만 있었지만 제가 제 성격을 알아요. 저는 가족이 집에만 있으니까 굳이 나갈 필요는 없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너무 심심하고, 그러니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나가도 친구 만드는 게 저는 너무 재미있어요. 그리고 친구를 만드니까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이제 좀 정보를 얻게 되고,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구까지 얻게 될 수 있었던데, 결국에는 이게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뭐 집에만 좋아하고, 그리고 이 겨울에 어때요? 이 침침한 겨울, 보여드릴게요. 지금 5시, 4시인데 이 겨울에 뭘 할 건지, 집에만 있으면 워홀이잖아요. 워홀에 비자 기간만 가고 있는데 집에만 있으면 조금 이게 사람마다 좀 목적이 다를 수 있겠죠. 하지만은 뭐 진짜 취업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라면, 아니면 친구 사귀는 게 목적이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인데 집순이다 조금은 생각해 보시거나, 아니면은 좀 밖에 돌아다니는 그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은 좋은 방향으로 워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워홀을 2번은 당첨됐어요. 첫 번째는 당첨이 됐어. 한 번 했는데. 근데 딱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저희 가족들이랑 씨름 아닌 씨름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알겠다 하고 드랍을 했거든요. 근데 웬걸 또 2차를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. 근데 이번에 진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, 코로나 중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안 가면 안 되겠다. 이거는 하늘이 준 기회다 라고 하고 그냥 갔어요. 근데 첫 번째 지원을 했을 때는 제가 그냥 가서 뭐 새로 삶을 즐겨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거든요. 왜냐면 그냥 워홀 하루에서 한번 생활해보자, 재밌겠다, 한국이랑 다르니까 좀 다른 영어로도 말해보고 약간 파트타임 레스토랑에서 하면 너무 재밌겠다. 왜냐면 제가 평택 미군 부대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. 왜냐면 영어로 그 일을 말하는 게 너무 좋아서. 약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, 그 1년 드랍했잖아요. 그 원래 가족들 워홀 비자를 드랍하고 이제 새로운 워홀 비자를 다시 얻게 되면서 이 기회를 조금 더 잘 살려보면 어떨까.
그 워홀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하기보다는 좀 더 이 하나의 기회를 내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면 어떨까?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변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취업 비자도 지금 받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카페에서 일하고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저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, 사실은.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저도 좋아해 대화하는 걸 좋아하니까. 근데 그걸 넘어서서 좀 더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직무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비자가 진짜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나이 제한도 35살까지, 원래 30살인데 35살까지 있는 거니까, 이거 어떻게 잘 굴려서 하는 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첫 번째 합격했을 때 딱 영국에 왔으면은 지금 제 모습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딱 두 번째 이제 기회가 있었고, 그리고 그때 잘 생각해서 오게 됐고, 그 계획대로 하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꼭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, 이게 기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